안녕하세요.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큰애가 둘째 임신 한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계속 했던 경우에 한 4개월 정도 모유를 안 먹었음에도 이 둘째 모유수유 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와가 주방에 달려들어서 젖을 먹고 싶어 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러면 그때 모유수유 해도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우선권이 누구냐면 둘째가 충분히 먹고 배부른 수유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첫애를 모유수유 해도 되는데 이때 이제 얘네가 단유를 한 상태잖아요. 자기 동생이 먹으니까 질투의 감정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생각이 나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한하지 말고 아이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내내 먹다가 그냥 안 먹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때 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와서 머물면 먹게끔 하고 먹고 싶어 하면 그런데 일부러 엄마가 그 아이한테 엄마 쭈쭈 먹자 막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둘째가 태어나서 첫애가 젖을 먹지는 않지만 둘째 모유수유를 못하게 둘째를 자꾸 끌어내리는 경우 엄마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만일에 엄마가 제왕절개 수술로 한 6일 정도 병원에 있었고 또 산후조리원에서 한 2주 정도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첫애는 엄마를 약 3주 정도 못 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네 집에 있으면 전혀 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통화로 좀 볼 수도 있고 그럴 때 아이가 조금 어리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혹은 할머니가 그 큰아이를 보는 그 분이 엄마 조리원 근처에 와서 큰아이랑 엄마랑 좀 자주 만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큰아이랑 자주 만나서 엄마가 같이 카페나 그런 데 앉아서 큰아이랑 그림도 그리고 아니면 얘기도 하고 그때 엄마가 오롯이 큰아이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눈 보고 그 아이가 만일에 빨강색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러면 축복이가 오른손으로 빨간색 크레파스 잡고 동그라미 그리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묘사해주면서 아이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을 하면 그 아이는 그것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엄마가 집에 갔을 때 갑자기 엄마를 막 이렇게 그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엄마 품에 안겨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은 큰애 입장에서 결코 좋은 어떤 모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요즘 엄마들은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큰애한테 동생이 이 선물 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큰애를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큰애가 작은 아이 모유수유 못하게 만일에 이렇게 막 끌어내리잖아요. 알았어? 동생 젖 먹는 거 싫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그래 큰애가 막 못하게 하면 작은 아이 수유를 잠깐 중단하고 그냥 잠깐 내려놔도 돼요. 내려놓고 그러면 큰애가 와서 안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즉시 큰애를 그냥 안아주세요. 안는데 어떻게 안냐면 이제 다른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렇게 안는 게 아니라 악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와서 안기면 인형을 볼게요. 이렇게 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몸에서 엄마의 안김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꽉 안는 거예요. 이렇게 으스러지게. 그래서 엄마가 큰아이를 이렇게 꽉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온몸으로 엄마의 그 안김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큰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엄마한테 왔어? 엄마한테 안겼어? 엄마가 너를 안아주니까 네 냄새가 너무 좋다. 엄마는 너랑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너무 좋아. 아, 너무 냄새 좋네. 피부 결도 좋네. 그 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 몸의 진동을 이 아이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 아이가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때 가만히 있지 않고 얘를 꽉 안은 상태에서도 얘를 이렇게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져주고 그러는 것이 이 큰아이에게 충전이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작은 아이는 가만히 있냐? 아니잖아요. 얘는 얘대로 울고불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작은 아이가 막 울고 큰 아이는 여기 안겨있고 그러면 그때 할머니나 남편이 큰 아이에게 와서 아빠랑 놀자 뭐 할머니가 일로 와봐 할머니가 과자 줄게 막 이래서 큰 아이를
엄마로부터 분리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 분리는 아이가 마음에서 충전이 되면 그 아이가 저절로 분리를 하는데 아이 스스로 분리를 해서 엄마 품에서 내려가기 전까지는 할머니나 아빠가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야 아이가 거기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데 자꾸 데리고 가면 오히려 나중에 큰아이가 엄마한테 더 집착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를 막 운다 그랬잖아요. 작은 아이가 막 울을 때 할머니나 혹은 산후관리사 선생님들이나 아빠나 작은 아이를 안으면 큰아이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나만 봐. 동생은 아빠가 봐도 되잖아. 할머니가 봐도 되잖아. 얘는 데리고 가서 보라고. 엄마는 나만 봐. 이렇게 될 얘네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아이가 그렇게 와서 안겨있고 작은아이가 막 운다. 그러면 그때 엄마가 큰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죠. 동생이 울어. 동생이 앙앙 하면서 배가 고프대. 어떡하지? 배가 고프다는데? 그러면 우리 맘마 줄까? 이러면서 엄마가 큰아이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동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 아이에게 부담감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엄마는 작은아이에게 지금 젖을 주는 것이 의무고 네가 잠깐 엄마 옆에 있으면 작은아이 수유를 마친 뒤에 내가 다시 너랑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거를 큰아이한테 설명을 하면 큰아이가 몸을 약간 떼면서 아기를 이렇게 허용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엄마를 안고 있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큰아이한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아이가 조금 울어도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정말 세게 울면 세게 울수록 큰아이가 거기서 갈등을 하게 됐는데 그 갈등을 큰아이가 해서 큰아이가 엄마 그러면 이제 밥 줘, 젖 줘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충분히 기다려주면 좋습니다. 조리원이나 혹은 병원에서 막 왔을 때 큰아이가 있는 집 풍경일 수 있는데 이때 엄마가 작은아이는 울고 큰아이는 나한테 매달리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엄마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큰아이의 마음도 살피고 큰아이와 또 작은아이의 그런 관계도 잘 이렇게 조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